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탄핵안 중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그제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됐는데요. 탄핵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당사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했는데 사전에 예상하셨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싸움에서 또 밀리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네, 이동관, 이제는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전직이죠.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본회의 약 3시간 전에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30분 전에 직접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던데요. 구자홍 소장님, 뭐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한 지 24시간이 지나서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이 표결 처리가 된다면 이동관 전 위원장의 직무는 이 헌재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통위가 이 식물 방통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동관 전 위원장께서 이 결단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표결 처리되기 전에 먼저 자진 사퇴를 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함으로써 탄핵안에 대한 어떤 이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방통위의 어떤 그 식물 방통위는 막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하기 전 사표 수리를 말라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방통위 위법적 운영 등을 이유로 해서 탄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물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수 사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요? 통상적으로 네.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탄핵 절차를 감내하더라도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거는 입법부의 어떤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 뭔가 김빼기 작전을 하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방통위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아니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면은 그 기간 동안은 기능이 상실 안 됩니까? 똑같이 상실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본인이 이런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찔리는 게 있나. 당당하게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돌아오면은 방통위에 대해서 권한이 더 강화되고 본인이 하는 거에 명분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어떤 자진 사퇴에 대해서 저는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거대 의석으로 탄핵을 밀어붙인다 하는데 다 그렇게 탄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정말 이 방통위원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 어기고 나서 언론 장악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눈에는 눈,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은 스스로 셀프 탄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꼼수라는 비판은 초반에 있었지만 스스로 본인 입장을 밝힌 거라서요.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방통위의 공백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의 공백 시간을 줄였다? 저는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됐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안 된다. MB 시절에 언론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해라. 요구를 했는데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어요. 임명하지 말아달라. 또 요구했어요. 근데 임명을 그냥 강행했습니다. 결국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방통위가 지금 같은 사태를 초래하겠습니까? 좋은 분을 데려다가 야당도 입장을 분명히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데려다 놓으면 처음부터 이럴 일이 없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줄였다 늘렸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뭐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할 걸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알고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네. 민주당 사퇴할 거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의 방점은 이런 꼼수를 비정상적으로 쓸 줄은 몰랐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예측을 하고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 탄핵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11월에 한번 시도가 됐다가 당시에 철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고 또 당시 언론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취재들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로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스스로 물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설마 이런 꼼수를 우리 국회가 탄핵을 발의했는데도 쓸 줄은 몰랐다라는 것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봐야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동관 전 위원장의 이야기는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명이서 그동안 중대한 결정들을 해왔거든요. 그 자체로서 방통위법의 위반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만으로 이 업무가 마비된다? 이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을 언급하며 추가 탄핵 엄포와 함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이 방송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카드를 날리겠다고 하면 방통위의 공백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은요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 이걸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이 헌법을 좀 보세요. 아무나 이게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그때 탄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의 제3의 이동관 누구든지 임명되면 무조건 직무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한다? 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반헌법적인, 반법치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이게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옛날에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이런 이게 탄핵하고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하고 이게 표가 어디가 헌재가 많이 놀까? 저는 만약에 가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탄핵 중독 행태를 계속하면요. 이 민주당은 이미 법치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해야 될 이 정도로 심한 행위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안 하기를 저에게 민주당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구정차장님. 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그 사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꼼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방통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절묘한 한 수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탄핵안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라면 헌재에서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지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엊그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면 내년 5월 이후,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도 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가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하고 이걸 대통령이 이 수리를 함에 따라서 앞으로 후임 인선을 하게 되면 빠르면 4주, 아무리 늦어도 6주 이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인 것을 떠나서는 이 절묘한 한 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민주당이 방통위 정상화를 원한다라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통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 3년 임기가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면직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방통위 조항을 바꿔서 3년 임기로 하되 만약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사실상 방통위 운영에
어떤 합리성에 필요한 입법 조치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 전에 그 사퇴를 했다고 해서 뭐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어떻게 방통위 전체의 어떤 운영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탄핵을 막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관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입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입법 만능주의 아닌가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의원이 아니라서 뭐 그 말에 대해서는 뭐 명심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절면 한 수든 두 수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동관 위원장이 와서 뭘 했습니까? 방송 장악 대놓고 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사장단, 이사 다 바꾸고요. 최근에 보십시오. JTBC 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을 가지고 보도를 균형 잡히게 했더라고요. 함정 수사 부분도 보도하고 명품백 받은 영상도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방심의 안건을 올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슨 자리냐면 그 자리는 용산과 대통령을 방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중립성, 독립성을 가지고 방통의 어떤 여러 가지의 원하는 방송 정책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언론 장악에 맞춰져 있고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를 왜 4.6조 안에 다시 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렸냐.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통위 자체를 탄핵으로 했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언론 지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의지가 저는 용산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주지 않았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민주당의 제2의 제3의 이동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없어져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타난다? 그래 나타나면 저희는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둔 분,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가지고 방송직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달라. 저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 후임을 좀 결정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크게 보면 이제 그 법조인이냐 아니면 이게 언론인이냐 이건 이제 좀 고민하는 거 없고 법조인 중에도 몇 분이 거론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인 중에도 MBC 이제 이진숙 위원 또는 이제 김장겸 사장 여러 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상인 부위원장을 승진 이런 데 다양한 지금 이제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자꾸 이게 그 꼼수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이게 민주당의 탄핵이요. 원래는 이게 일사부재의에 반하는 불법 탄핵입니다. 옛날에 그 필리버스터로요. 그때 이미 보고가 됐던 사안이에요. 보고가 되면 이게 탄핵 열차는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꼼수로 이렇게 불법으로 처리하고 다시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탄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검찰청법에 의해서 이동관 위원장을 이렇게 탄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무성의하게 본인이 탄핵 사유가 없으면 검찰청법을 한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불법 탄핵을 감행한 민주당이 꼼수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